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일단 1교시는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공부방법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행정법 기본 개념이랑 이제 어떤 체계로 이루어졌는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PPT 자료가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같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요게 우리 작년 통계치를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작년 통계치를 보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1차를 막 합격하고 오셨거나 아니면은 내년 동차를 노리시거나 이런 분들이실 것 같아요. 대상이. 자, 그런 분들이 봤을 때, 작년을 봤을 때 조금 흐리긴 한데 우리 실무 같은 경우에는 꽈락률이 좀 높죠. 75%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실무과락 넘었으면 전 합격했어요. 이러신 분들이 많았어요. 실제로도 제 법규 이제 수석이랑 차석이 제 반에서 나왔거든요. 그분들도 실무를 간신히 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합격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은 법규가 보면요. 최고 점수가 70.5, 요번 수석 점수죠. 이분이고 그 다음에 꽈락률이 낮아요. 실무에 비해 훨씬 낮은데 최고 점수도 법규가 더 높고 그 다음에 이런 평균 점수도 법규가 훨씬 높습니다. 즉 꽈락을 넘고 그 다음에 저희 시험이 평균을 47.5 합격선을 넘어야 붙을 수 있는 시험인데 이 법규가 이 평균을 올리기에 참 좋은 과목이다. 그래서 이 고득점을 확보가 꼭 필요한 과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막 진입을 했다 하면요. 사실은 실무 꽈락이 1교시죠. 마음이 떨려요. 2차 시험장 가시면은 첫 번째 시험지고 떨리기 때문에 이걸 잘 보고 3교시까지 가야 안정되긴 하지만 법규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 법규를 이 시기에 좀 많이 하시면 좋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과목 이름이 뭐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예요. 이상하다. 이 이름이 이상하지 않아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법규는 법학인 것 같은데 앞에 뭐가 딸려있죠? 감정평가가 딸려있어요. 자, 우리 시험의 최종 목표는 누굴 뽑는 시험이다? 감정평가사를 뽑는 시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실제 유형 기출을 좀 분석을 해도요. 이게 완벽한 법규 문제가 아니다. 법학 문제가 아니다. 감정평가와 관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 출제위원분들을 나누면 행정법 교수님들과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님들이 같이 들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 출제도 어떤 애는 행정법이 좀 많아 보이는 해도 있어요. 행정법 그러면 행정법 교수님이 좀 힘이 센 해였고 어떤 해 보면 개별법 위주다. 좀 감정평가의 위주의 문제다. 이러면요, 감정평가사님들이 좀 많이 들어갔었나 아니면 힘이 좀 세셨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마지막 교시 3교시 이게 특이한데요. 그러면 큐넷 공고에 들어가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가 뭐냐 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요. 앞으로 이걸 약어로요, 감정평가법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거는 감정평가사법, 감평법, 시중에 프린트를 보면요, 뭐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는요, 법제처 공식 약어입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나중에 쓰실 때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너무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제처 공식 약어이기 때문에 그냥 감정평가법이라고 답안지에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앞으로 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이렇게 안 하고요, 감정평가법이라고 말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익사업을 인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거 이름도 참 또 설명을 하면 좀 긴데, 자, 이거를요 우리 이 약어로 토지 보상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법제처 공식 약어입니다. 앞으로 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게 너무 길죠. 숨이 차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이라고 부를게요. 이거를 또 학자나 아니면 강사님들 중에서 공토법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요거는요, 부동산
공시법 앞으로 요렇게 약어로 부르겠습니다. 다 법제처 공식 약어이고 그냥 감정평가법, 토지부상법,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답안지에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큐덴세 갔더니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란 과목은 이거 법 3개밖에 없대요. 와 너무 적다. 신난다. 우리 출제 범위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말한 대로 실무 꽈락률이 높으니까 실무를 열심히 하고 실무를 엄청 열심히 하고 이론은 대충 어떻게 발음이 될 것 같고 법규는 요 3개 법만 공부하면 되겠네 해서 꽈락을 맞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자, 이게 3개의 법률인데요. 자, 여기 밑에 뭐가 딸려 있죠? 행정법 기본이론이 딸려 있습니다. 자, 우리 행정법 펴보세요. 법전에서 행정법 펴보세요. 이게 많이 장난치는 농담이거든요. 이제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끼리는 행정법 펴보세요 하면은 법전에서 아무리도 못 찾을 거예요. 법제처에 검색을 해도 행정법 하면은 다른 법률들 막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1차를 붙으신 분들이 오셨겠죠. 몇 분은 오셨겠죠. 근데 1차 붙을 때 우리 민법 가면 공부하잖아요. 민법 펴보세요 하면 필 수 있죠. 아니에요, 못 펴요 민법? 민법은 법전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행정법은요. 행정법 펴주세요 하면 없었어요. 근데 행정에 관한 일반법이 요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통과가 됐고요. 국회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요게 실제 지금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서 올해 시험 범위부터 들어가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런 게 없었어요. 작년까지는 이거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땡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참 이 행정법 학계에서는 이게 지금 엄청 크나큰 대단한 이슈다. 자, 우리 출제위원이 누가 들어간다? 행정법 교수님, 감정평가사님. 우리 강사들은 못 들어가요. 강사는 출제위원회 못 들어갑니다. 어쨌든 근데 감정평가사님, 우리 행정법 교수님들이 이제 출제위원회 들어가는데 자, 우리 행정법 교수님들은 뭘 출제하고 싶을까요? 행정기본법.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님들은요. 이 3개의 법률이 감정평가 업무를 할 때 쓰이거나 아니면 내 권익에 침해가 됐을 때 그런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업계에서는요. 중요한 판례나 내용 이슈를 공유합니다. 따로 저희의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업무 토론방이 있고 그 다음에 협회에서도 계속 교육을 시켜줘요. 매년 이수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법 아니면은 법 개정 아니면 중요한 판례 떴다. 우리가 업무할 때 필요한 부분이 떴다 하면은 평가사들끼리 공유를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있던 출제위원분들이 강의를 해줘요. 저희한테. 그래서 강의를 해줘요. 그분들이 출제위원회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반 공부를 하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제가 3개의 법률인 줄 알았는데 행정법 너무 많네요. 근데 행정법 없다면서요. 자, 그럼 행정에 관한 일반법엔 기본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오늘 중점으로 배울 거예요. 행정소송법. 우리가 권익이 당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소송 가야죠. 소송 가야죠. 그 다음에 소송 가기 전에 내부적 통제로서 심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행정구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행정청에 행정작용을 했을 때 절차를 일정하게 지켜라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절차법과 그 다음에 나중에 추후에 우리 토지보상법을 배우면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빼앗기 위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안 비켜요. 안 비켜. 그럼 사업 스탑? 아니죠.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경우에는 밀어버릴 수 있어요. 대집행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뭔가 국가 배상, 국가가 잘못을 했다. 좀 배상 좀 해줘라 했을 때 국가배상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 3법 외에 바탕이 되는 일반법인 행정기본법, 소송법, 심판법, 절차법, 대집행법, 국가배상법 등 이런 것도 같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론의 첫 번째가 행정법 기본이론, 그리고 보통 강사님들이 표현할 때 뭐라고 하죠? 간평행정법 기본이론 강의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러냐? 우리 행정법 엄청 많아요. 행정법이요. 개수를 따지면 한 이게 1000개가 있대요. 1000개. 약 1000개. 그 1000개 중에 우리는 3개가 시험범인데 그 중에서 이 1000개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요게 겹치는 거. 근데 겹치는 것만 찾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적용할 때 필요한 것만 찾는다면 요런 일반적인 법과 행정법 총론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법 총론과 우리 간평 시험에서 필요한 부분만 이론만 추출해서 딱 컴팩트하게 배울 거예요. 이렇게 시험 범위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교재를 소개하면은요. 자, 그래서 행정법 기본서가 아니라 감정평가 행정법 기본서고요. 그 다음에 법전이 있어요. 다음 주쯤에 새로 출간된 예정이고요. 지금 시중에 행정기본법을 반영한 법전이 없습니다. 원래 저도 일찍 내려고 했다가 한 2달 전에 일찍 내려고 했다가 행정기본법이 국회에 통과되는 거 보고 잠깐 보류해놔서 요번에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을 요번에 법전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출간될 예정이고 빠르면 요번 주 금요일에 나온다고 하네요. 어쨌든 요 법전과 이 기본서가 기본 이론의 바탕이 되는 교재가 되고요. 그 추후에 개별법, 아까 3법 봤죠? 3법. 토지보상법, 감정평가법, 부동산공시법. 여기서 이 법규 기본서, 개별법 기본이론 때 요걸 다루게 되고요. 핵심 정리는 안 사셔도 돼요. 왜요? 자, 제가 이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요. 이 핵심 정리와 똑같은 단문을 나눠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준비하신 분들은 이걸 보시고요. 내년 대비다 하시면은 요건 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유형별 기출문제도요. 이것도 기본 이론 다음에 기출 문제 풀이 강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대비분도 이건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요번 시험까지 반영을 해서 한번 개정판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지 마시고 종합문제도 마찬가지로 올해 보시는 분들은 다 이걸 보셔야 돼요. 올해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근데 내년 대비도 이건 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렇게 3권 기본서만 필요하다. 교재는. 자, 그러면은 아까 책을 말씀드렸는데 선생님 교재가 있는데 잘 보이나요? 선생님 교재가 있는데 자, 우리 행정법 학계 아니면 강의계에서는 자, 박균성 교수님 한 번쯤 이름 들어봤다 하면은 시험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홍정선 교수님. 요 2가지 큰 계류가 있습니다. 큰 계류가 있습니다. 두 분 다 정말 멋있는 분들이시고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죠. 근데 자, 행정법 강의로만 이 박균성 교수님 내용으로만 정리해서 시험장을 들어가요. 그리고 완벽하게 했어요. 그러면 시험에 떨어지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홍정선 교수님 책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왔어요. 떨어지진 않아요. 둘 다 무난하게 점수를 받고 들어가요. 자, 근데 우리 계보가 이렇게 2가지 갈래가 있잖아요. 자, 이쪽 파 교수님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출제가 이쪽 파 교수님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의 우리 법학은요. 농거싸움이에요. 두 분 다 공통되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거는 다수설이 됩니다. 다수설이 돼서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각각 주장하는 견해가 뭐 소수설이라든가 대립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홍정선 교수님이 딱 출제위원회 들어갔다. 채점위원회 들어갔다. 근데 얘가 박균성 교수님 책을 썼다. 내 책 안 봤구나. 조금 논거 이거 더 썼으면 좋았을 텐데 내 논거를 더 썼으면 좋겠는데 근데 큰 시험에 당락은 영향 없지만 아까 뭐였죠? 수서 차서 그 다음에 2년차 고득점들은 사실은 이런 것들을 방어해야 돼요. 이쪽 교수님이 들어왔다고 해도 이쪽 교수님이 봤을 때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논거를 다양하게 써주고 그 다음에 방어를 하는 거죠. 반대편의 입장도 방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박균성 교수님 행정법 강의 책도 사고 우리 신행정법 특강 우리 홍정선 교수님 책도요. 그러면 막 몇천 페이지가 넘어요. 그러면은 수험 기간이 길어져요. 이걸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사지 마시고 자, 이거를 어떻게 했다? 수험 적합하게 요거 한 권으로 요약을 해놨다. 그래서 사실 제 거를 공부하면요. 어느 학원 스터디를 가도 답안지가 모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놈차 고득점 제 유튜브 계정 아시나요? 거기에도 제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A라는
학원을 온라인 스터디를 끊었대요. B 학원은 저희 학원이었죠. 저희 학원 실강으로 다니고 요거는 그냥 같이 한번 들어보려고 A라는 학원을 온라인 스터디를 해서 답안지를 제출했대요. 법규 답안지 제출했대요. 그분은 저랑 다른 책을 쓰겠죠. 근데 거기서 답안지 최고 답안이 뽑혔대요. 자, 이런 것처럼 물론 이분도 제 반에서 최고 답안을 뽑힌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5년차 합격생 5년차. 저도 처음에는 요걸로 공부해봤다가 두 번째는 요걸로도 공부해봤다가 이걸 합치니까 어디 학원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보여줘도 모나지 않는 답안, 완벽한 답안이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핵심 정리나 다른 부분으로 이제 발췌도 드렸는데 이런 수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다른 학원 스터디 가서도 제 걸로 쓴 답안이 저 최고 답안 뽑았어요 선생님. 여기 있는 강사님의 다른 책과 다르게 제 책으로, 그러니까 이현진 평가님 책으로 썼는데 저 최고 답안 뽑았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한둘이 아니었다. 그리고 실제 시험장 가서도 보통 67점 이상, 뭐 68점, 66점, 65점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실무과랑 넘고 이론 평타 치고 법규 고득점 해서 평균을 끌어올려서 합격했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가 실무에 수석에 감이 온다. 실무가 자꾸 스터디 가는데 70점을 줘요 저한테. 그리고 이론도 한 60점 주는데 법규는 한 40점, 50점이네요. 이런 사람들은 법규 공부 좀 덜 해도 돼요. 왜? 실무 신이니까. 이 사람들은 실무 신. 이런 사람들은 법규 조금 덜 해도 실무나 이론이 평균을 높이니까 상관없는데, 자,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실무라는 과목이 평소에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보는 과목도 아니고 감정평가 실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실무는 40점, 50점 맞자. 일반적인 평균 사람들. 그 다음에 이론 법규도 이론도 공부할수록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40점, 50점 맞자. 법규를 60점, 70점 맞아서 평균을 올려서 합격하자. 요렇게가 2년차들이 많이 합격했어요. 그래서 요런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법규에서 행정법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까 전에 이야기는 우리 행정법 교수님들 한정. 자, 이번에는 감정평가사 님들이 출제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행정법 교수님들 중에서도요, 이런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특화된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시험장에 들어가셨다, 채점에 들어가셨다, 보상법규에 관심 있는 교수님 들어가셨다, 이런 분들의 책들을 종합을 해서 이제 기타 실무, 우리 평가사들만 아는 것들, 이런 출제위원급 논문, 그 다음에 평가사들이 와서 강의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추려서 이렇게 기본서를 내는 겁니다. 보상법규 기본서.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책들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요 기본서를 위주로 좀 보면서 이거를 달달달 외워라? 아닙니다. 이거는 이해 중심으로 지금 시기에 보기 좋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방금 이해 중심으로 봐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기본 이론 이해 완료 후에는요. 자, 우리가 석사나 박사를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누굴 뽑는 거다? 평가사를 뽑는 거다. 언제? 우리 마지막 그 시험 날에 3교시 100분 안에 100점인데 답안지 한 권이라고 치면은 16쪽짜리로 우리의 1년이 평가가 됩니다. 근데 아까 봤던 그런 기본 이론서들을 다 쓰면은 시험 종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이론 이해 완료 후에 답안지 분량 딱 시험장에서 쓸 것만 정리해서 나온 게 핵심 정리인데, 올해 시험을 보신다 하시면 이걸로 정리하시고 내년 대비다 하시면은 기본 이론 강의 시간에 제가 프린터로 나눠 드리니까 이건 사지 마시면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요거를 가지고 많은 수석, 차석, 2년차 고득점들이 많이 배출이 됐어요. 그리고 어디에서든 채점을 받든 점수가 높았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 이론 이해 완료 후에는요, 나중에는 단문을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냐?
자, 커리큘럼은요. 오늘 임무 특강이죠. 그래서 OT 공부 방법 위주로 1교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나 기본 체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내가 오늘 법학을 처음 봤다. 그리고 1차를 붙지 않고 민법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나는 놀러 와봤다. 오늘 놀러 왔다. 감정평가사가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놀러 와봤다 하신 분들도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내용입니다. 그걸 끝나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뭐 질문이나 답변 이런 걸 좀 받을게요. 자, 그래서 임무특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행정법 기본 개념 처음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바로 들어가면 놀라니까 약간 맛보기를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 강의가 있는데요. 이제 14회차 그 다음에 개별법도 14회차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개념 이해와 내용 정리 위주가 되는데요. 이때 그냥 제가 수업만 해요. 그러고 여러분들은 수업을 듣고 집에 가요. 그럼 까먹어요. 이게 강의를 듣는 게 한 편의 영화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편의 넷플릭스 드라마다. 넷플릭스 드라마 50분짜리 듣고 나면 거기 있는 대사 다 외워지나요? 안 외워지죠. 근데 자, 우리 강의를 듣고 강의 끝나고 집에 가서 자면요 끝나지만 저는 자, 일단 강의 때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최대한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하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행정법을 외계어갖고 처음 법학을 접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렵다, 용어가 낯설다 이러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 번 반복하면은 체계가 잡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이해 위주로 가되 숙제가 빈칸 넣기 시험이 있는데 시험은 와서 보시는 거고 수업 시작 전 30분 전에 와서 보시는 거고 숙제는 요거를 공부해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어디 빈칸을 뚫어 드릴 거예요. 요 키워드를 외우세요. 자, 이 키워드를 외우세요. 키워드가 나중에 추후에 답안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중요한 단문 정리가 들어가고 요거를 복습해 오신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오셔서 빈칸 넣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필수 기본 문제 풀이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기본 개념을 배웠으면 적용을 좀 해보자. 단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응용 문제, 어려운 문제, 종합 문제 말고 기본 문제로 일단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본부터.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자, 요렇게 14회가 지나가면요. 이제 기출하셔야죠, 기출. 그래서 기출에서 중요한 기출 위주로 일단 문제풀이의 접근법, 어떻게 풀 것인지, 그 다음에 스킬 같은 거 알려드립니다, 스킬. 그래서 이 스킬이 여 기출에만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쭉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 학원 스터디를 다니시던 아니면은 제 스터디를 다니시던 스터디에서 계속 적용이 되는 스킬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보시고 첨삭. 그래서 100점에 100분 똑같이 보신 다음에 첨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등수 이런 것도 돼요. 물론 이제 뭐 수험 번호 이제 뭐 학원 번호로 뜨겠죠. 그래서 쭉 등수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대평가도 2차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등수에 올라오도록 열심히 저희 반 열심히 해야죠. 자, 그래서 중요한 기출문제 작성과 그 다음에 이제 출제 포인트와 채점평 분석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자, 우리 채점평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요. 이제는 안 나오죠. 지금은 또 안 나오죠. 근데 나온 해가 있고 안 나온 해가 있어요. 그래도 나온 해 중점으로 이 채점평을 같이 보면서요. 우리 채점위원들이 어떤 답안지를 원하는구나 이런 거를 같이 좀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문, 기본 이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요 식으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물론 요번 시험에서 1차를 붙어서 유예다, 2차 유예다, 2년차 유예다. 그렇다면 일단 쭉 다 따라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쭉 다 따라오시면서 정리하면서 여기까지, 최소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 어디 스터디를 가시더든 실력 발휘를 하면 다 이제 날라다니십니다. 여기서부터 날라다니시고 자, 만약에 동차다. 나는 1차를 같이 해야 되는 동차다. 근데 동차도 여러 유형이 있죠. 자, 3년차 이상 동차다. 이런 2년차 유예를 한번 겪어보신 분을 3년차 동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동차다. 자, 생동차는 지금 막 감정평가사를 안 분들이에요. 나 이제 한번 해봐야겠다. 나는 1차, 2차 한번
도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 3년차 동차분들은 행정법 기본이론, 개별법 기본이론, 뭐 사례 문풀 아마 다른 분 걸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다른 분 걸 들으시고 한번 떨어져서 저한테 오신 분일 텐데 그런 분들은 굳이 꼭 안 들으셔도 돼요. 이거 꼭 안 들으셔도 되고 나중에 이거 문풀만 오시던가 아니다. 근데 나는 옛날에 듣긴 들었는데 이제 생각이 안 난다. 생각이 아예 안 나요. 그 다음에 뭔가 잘못 배운 것 같다. 그 다음에 뭔가 답안지 현출이 안 된다.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들으시고 문제가 있으시면 들으시고 이분들은 문제 없다. 그냥 한번 들어보고 싶다면은 문풀 위주로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뭐 스터디 문제나 이런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왜? 3년차 동차 바쁘잖아요. 동차로 합격하시니까. 자, 근데 생동차분들은 말이 좀 달라져요. 일단 이분들은 아예 내용을 모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문, 행정법 기본이론, 개별 기본이론 여기까지가 일단 필수. 생동차들은 여기까지가 필수인데 자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시간이 가을 이제 옷을 좀 두껍게 입을 시기가 되는데 우리가 뭐 아직 큐넷 공고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내년 3, 4월에 1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요때 한번 기출이나 이때는 1차 기출입니다. 생동차분들 1차 기출문제나 아니면은 각 학원의 모의고사 있죠. 1차 모의고사. 이걸 풀어보고 여기를 들어오실지 안 들어오실지 판단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생동차인데 쭉 들었어요. 아, 개념 이해 다 됐어. 했으면 여기까지만 따라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요. 근데 이제 1차도 같이 오면서 같이 하면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를 풀어봤더니 60에서 70점 넘는다. 그러면 이거 같이 들어오셔야죠. 내년에 무조건 생동차 하셔야 되니까. 근데 60에서 70 아래이고 그 다음에 어떤 과목에서 계속 꽈락이 나온다. 뭐 회계나 경제나 뭐 이런 것들이 뭔가 빈다 하면요. 과감하게 요거를 스킵하시고 1차에 올인하셔서 1차 붙으신 다음에 1차 붙고 나중에 이거를 그냥 인강으로 수강을 한다든가 아니면 스터디로 문제로만 정리하든가 해가지고 생동차 한번 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분들은 쭉 따라오시고 마지막에 이제 스터디로 정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중요한 단문을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요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평가원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요. 일단 특A, A, B, C, D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전 중요도 위주로. 자 특A는 뭐겠어요? 엄청 중요해 보이죠. 특A. 이 특A는요. 한 10개나 20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한 해. 10개인데 20개인데 거기서 무조건 3, 4개 이상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나올 쟁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험에 한 15개 쟁점이 나온다고 보면은요. 여기서 제가 15개를 다 하면은 잡혀가요. 잡혀가.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시험에서 총 15개의 쟁점이 나온다고 하면요. 보통 특A에서 2, 3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A는 무조건 정리하셔야지 당락에 영향이 없고요. A급도 마찬가지예요. A급도 마찬가지예요. 자, 특A는 약간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타 시험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출제가 됐다든가 아니면 간평에서 계속 끊임없이 나온다든가 푸시하고 있다든가 그런 거 2주이고요. 그다음 A도요. 중요한데 이슈는 없지만 그래도 출제원들이 좋아하는 쟁점이다. 과거의 기출에 누적이 돼 있다. 이런 부분들 그런 거 해서 한 특에서 A 합치면 한 2, 30개 됩니다.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생동차도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생동차도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동차, 생동차 유의할 거 없이 특A A는 무조건 정리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장에서 잠을 안 자요. 뭐라도 쓰고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특A A는 올해 시험에 나올 예상 논점이다. 그런데 이 특A A 한 30개 논점을 나만 외운 거 아니에요. 옆에도 외웠고 뒤에도 외웠고 내 스터디원들도 다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였죠 우리? 등수. 이제 200명 뽑죠. 상대평가. 자, 몇천 명 쭉 앉혀놓고 답안지가 1000부가 들어옵니다. 1000부가 들어오는데 채점위원 봤을 때 이 논점을 못 맞춘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합격권에 있다면. 합격권 보통 400명 선 정도로 보죠. 보통. 그래서 이 합격선이 있으면 아까 47.5라고 했으면은 사실은 여기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어요. 여기에
실제로 저도 0.5점 차로 떨어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땅을 치고 울었어요. 법조문 한 개라도 쓰고 더 나올 거야. 그러면은 붙었을 텐데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조문을 엄청 푸시할 거예요. 강조할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등수가 여기에 엄청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잘하면 돼요. 남보다 조금만 더, 남보다 조금만 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특이의 이 논점을 다양한 문제로 좀 접근해보고요. 또 다른 시험, 국가고시에서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 그리고 실전 연습도 해보셔야죠. 답안지의 시간이랑 배점을 체크하면서 직접 풀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점별로 강약 조절 연습을 해서 특이의 A급은 한 30개 논점이 되는데 연습을 많이 하고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B급. 자, B급은요, 특이나 A보다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이거는요, 당연히 아는 논점. 이게 기본 논점이에요. 이거를 모르고 너 합격했어? 운이 좋았구나.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너 이거 모르고 하드치유 이런 거 모르고 너 합격했어? 너 정말 천운을 타고났구나. 올해 관운 다 썼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논점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이것도 한 30개 되는데 요것도 보수적으로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거 A와 B까지는요. 당락의 영향이 있어요. 당락의 영향이 있어요. A랑 B를 모르고 들어간다? 떨어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47.5. 와, 이거 점수 별거 아니네요. 특히 공무원이나 이런 거 시험 준비하고 오신 분들이 평균 뭐야 낮네 이런단 말이죠. 거기는 이제 뭐 한두 문제로 이제 막 당락이 왔다고 8, 90점 되니까 평균이. 근데 우리 좀 뭐 에이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인생에 있어서 이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아, 나 좀 공부 좀 한다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공부도 한다. 그다음에 뭐 스카이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막 엄청 공부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되게 똑똑하신 분들 아니에요. 학교가 아니어도 정말 제 학교 후배 중에 맨사연 이런 애들도 시험을 준비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되게 똑똑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분들과 경쟁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분들과 경쟁을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상대평가고 이 A, B는 확실하게 암기를 하시고요. 근데 기본 논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문, 답안지, 분량을 정리. 이거는 제가 해드려요. 그래서 이런 목차를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기본 유형과 응용 유형 하나 정도 해서 두세 문제는 한번 풀어보고 가자. 그래서 A랑 B급은 무조건 정리하고 가자. 그리고 이런 등수, 상대평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차별화 전략도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한 연습 이런 거에 좀 들어가고요. 자, C급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뭐 한 30 해서 한 60개 정도 되는데 C급은요 한 10개에서 20개밖에 안 돼요. 자, A, B까지 하면요 법규가 한 40점 넘어요. 당락에 영향 없어요. 45점, 뭐 47점, 50점 이렇게 나와요. 근데 60점, 65점을 맞으려면요 C급까지 하셔야 돼요. C급. 자, A, B까지 60개까지 외웠어. 그러면은 생동차 노려볼 만해요. 동차, 유해 다 노려볼 만해요. 하지만 이 C급이요 어쩔 때는 실무나 이론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당락의 영향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 출제되는 논점인데 내가 C급을 준비했는데 출제가 떴다 하시면요. 아, 이거 나 이번에 합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왜? 간혹 출제되는 논점이고 실제로 수험생에서 이 C급을 못 내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우월한 입지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A, B급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C급을 하시는 거예요. C급만 죽어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간다? 그리고 A, B급을 못 쓴다? 그러면 꽈락이에요, 꽈락. 그렇기 때문에 A, B급이 되고 그 다음에 C급으로 넘어오시는데 이것도 기본 단문 정리, 이건 제가 해드리고 최소한 의의나 요건, 법조문은 체크하고 가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유형 하나 정도까지 정리해두자 하시면은 요 정도면 컴팩트합니다. 아, 여기까지 들어오셨냐? 합격권이에요. 법규는 합격권이에요. 법규는 한 50점 이상, 60점 이상 이렇게 맞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D급 불이타. 자, 불이타는요 이제 대부분 수험생들이 정리를 못하는 논점이에요. 버리는 논점이에요.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의 BC급이 완성됐다면 D급은요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해도 선방해요. 그리고 만약에 D급을 준비 못했는데 시험장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제가 대비법도 알려드려요. 브리타 대비법. 이걸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이론이나 법조문으로요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때 거의 시험장에서 포텐을 터트리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런 거는 지금 시기가 아니라 문제풀이나 그 추후에 스터디 때 많이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A, B, C까지는 해야지 안정되고 내가 시간이 없는 동차나 하면은 A, B급 60개는 무조건 외우자. 그래서 A, B, C 합치면요 100개 조금 안 되는 논점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100개 논점을 잘 중요도 순으로 강약 조절을 잘 하자.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가 들어가면요. 예를 들면은 개념을 배우고 그 다음에 아까 단문을 정리한다고 했죠. 중요한 걸 단문. 이거는요. 어떤 기본 이론을 답안지 형식으로 짧게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필수 기본 문제. 요런 순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개념 같은 경우에는요. 법조문이 있다면 법조문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법조문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 기본 단문은 뭐 의, 근거, 요건, 한계 이런 식으로 들어가구나 해서 단문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신뢰보호 원칙이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었구나 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로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의가 끝나면요. 집에 가셔서 공부를 하시는데 아까 단문을 제공해 드린다고 했어요. 그때 수업 시간에 빈칸이 어디 나올 거예요. 복습하고 오세요 라고 말씀드리면요. 그 다음 주에 시간에 오셔서 빈칸 넣기 테스트를 보시면 돼요. 아까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 약간 조금 흐리긴 한데 여기에서 빈칸 이렇게 있죠. 요거를 채우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수업 시작 전에 이렇게 테스트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수업 때 1회도 2회 위주로 그 다음에 가셔서 복습 2번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오셔서 3번 우리 장기 기억까지 가기 위해서 패턴이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 3번 복습을 하면은요. 일반적으로 이해가 됐다라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목차집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한림법학원 다음 카페에 자료 게시판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렇게 목차만 뽑고 싶다. 논점이랑 목차만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의 근거에는 뭐가 있었지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싶다면요. 요거를 다운 받으셔서 계속 누적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 제공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법이나 이제 보상법규 이 과목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두려움이 없으셔도 되고 이 과목 자체는요 사실 고득점 전략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점수를 더 많이 받는 접근 방법으로 가셔야지 합격하기에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법 기본 이론을 배우시고 기본 이론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스터디나 이런 데서 실전 연습을 들어가시면 충분히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1교시 OT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2교시부터는 우리 행정기본법 체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